빅테크란 이름,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타이거, 코덱스 이런 거는 다 간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 ETF에 들어가셔서 구성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폭락이 왔을 때 장기 투자자들은 선물 같은 기회거든요. 2026년에는 어떤 미국 주식을 사야 할까요? AI 관련주죠. 매일경제신문 1면이 AI로 시작합니다. AI 주식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되고 언제를 따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AI 주식은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겠죠. 다만 AI가 지금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쉴 때 오를 수 있는 자산을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야겠죠. AI가 좋을 때는 그 수익률을 즐기시면 되고 AI가 빠질 때는 뭐 더 많이 사거나 아니면 그게 겁이 난다 그러면 다른 업종을 많이 사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AI 플레이어가 원래는 엔비디아였는데 지금 구글로 2025년 말에 많이 넘어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세상은 쇼핑으로 비유하면 기성복들이 많이 팔리는, 옷을 예쁜 옷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가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사갔죠. 근데 지금은 너무 개별적인 취향도 다르고 개취라고 하죠. 개인 취향.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맞춤형 양복을 입고 왔네요. 이런 걸 만들어주는 쪽이 TPU, 구글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브로드컴이랑 손잡고 그 기업이 원하는 어떤 반도체를 설계해주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기업의 근데 한 기업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맞춤형 칩 쪽 기업들은 실적이 많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빅테크들은 거의 국가 수준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구글은 자기 자체 구글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구름에 떠 있는, 그러니까 창고, 데이터의 창고 같은 곳이죠. 원래는 빅테크들이 자기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이걸 남들한테 빌려주고 남들한테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원조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세계 1등이고 AWS라고 해서 아마존 클라우드,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3등이 구글이에요. 구글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글이 클라우드 쪽에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칩, 구글이 원하는 어떤 거기에 딱 맞는 그런 AI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글 계열의 뭐 브로드컴이나 아리스탄 네트워크스나 하이닉스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TSMC는 반도체 주문해서 만들어주는 건 세계 1등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계열이 주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시가총액도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다 구글로 넘어가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지금 맞춤형 칩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그렇게 빨리 끝날 싸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이제 시작이고 이 경쟁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AI 관련주를 여러 종목 다 담으라는 거고, 다행히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스터디를 많이 하고 이쪽으로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관련 ETF를 성장주 비중에 담아서 수익률을 좀 쫓아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근데 AI 투자처럼 안 보이지만 사실상 AI 투자하는 게 금융주예요. 미국 투자은행들이 빅테크들도 돈이, 그렇게 많은 돈들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워낙 AI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은행들은 어떻게 보면 탐욕적인 금융의 정점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냉정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부자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고요. 돈이 필요한 빅테크 어떻게 하겠어요?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AI가 되든 안 되든 누가 돈을 벌겠어요? 미국 투자는 JP모건, 골드만삭스, 얘네들이 돈을 벌겠죠. 그렇게 계약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미국 투자은행들이 AI 관련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대표님께서 가장 추천해 주실 만한 ETF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국내 상장 ETF 중에 이제 빅테크란 이름,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타이거, 코덱스 이런 거는 다 간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들이 중요하거든요. 뭐 미국 빅테크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미국 탑테크, 빅을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 ETF에 들어가셔서 구성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ETF로 볼 때는 제가 배당 수익률이랑 배당 성장률을 체크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빅테크 종목, 성장주를 담을 때는 구성 종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종목을 담고 있는지 중요하고요. 이런 성장주를 지나치게 적게 담은 종목들은, 그런 ETF는 하락할 때, AI 버블 논란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빠집니다. 개별종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2025년에는 AI 관련 ETF 중에 그 종목 수가 적을수록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사실 AI 관련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나스닥이죠. AI 관련 없는 IT 기업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100종목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덜 오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빅테크 AI의 최 앞에 서 있는 애들한테 투자를 했다면 이제 그 친구들이 2025년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서 투자자들이랑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지만 반대로 그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거나 특정 세력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그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단은 국내 상장 ETF 중에 빅테크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니면 AI 테크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엔 좀 눈여겨본 게 고배당주랑 미국 빅테크, 한국의 고배당주, 은행이나 뭐 자동차나 이쪽 그런 주식과 미국 빅테크를 섞은 혼합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혼합형도 원래는 고배당주 국내 상장, 국내 ETF를 사고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관련 ETF를 사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되는데 ETF 하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편인데 이게 굉장히 철학은 좋지만 어정쩡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좌랑 우를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는 지나친 수익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정부가 이제 환율이 작년에 한때 가을에 너무 뛰어갔고 경제 위기 수준이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고요. 서학개미들한테도 좀 돌아오라 유턴책을 제시한 게 RIA 계좌거든요. 그래서 올 1분기까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 1분기까지 서학개미들 저처럼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팔아서 한국 주식이나 국내 상장 ETF를 하시면 내가 미국 주식에서 번 양도세에 대해서 전액 면제를 해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손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전체 금액이 5천만 원 한도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오랜 장기 투자를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해도 지금 5천만 원이 돼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에서 뭐 비과세 요건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금 혜택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또 정부가 이렇게 했고 정부가 구두 개입만 하지는 않거든요, 환율에. 또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양도세 면제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0원, 20,000원 아끼려고 해도 먼 길을 돌아서 갈 때도 있는데 이건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RIA 계좌를 만들어서 서학개미들의 종목에서 그걸 매도한 금액으로 한국 주식을 사면 그 요건이 맞춰지니까 그래서 제가 혼합형도 얘기한 거예요. 이게 팁인데 만약에 RIA 계좌에 어떤 조건일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주겠지만 국내 상장 S&P 500 ETF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내 상장 ETF지만 사실은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미국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혜택을 줄지 안 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혼합형은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합형 ETF를 유심히 받았다가 이 요건이 딱 양도세 100% 면제 요건하면 자연스럽게 갈아타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빅테크를 일부 담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배당이랑 이게 섞인 혼합형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최근 AI 버블 논란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AI 섹터가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수 ETF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지수 투자가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고요. 이런 미국 지수를 국내 상장으로 하면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테크의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지수, 이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돈은 그런 어떤 감정이 꼬리표가 붙지 않거든요. 돈은 국경도 넘고 자유로운 거기 때문에 지수 투자, 미국 지수 투자가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방식이고요. 그런 미국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가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거죠. 다만 고점 부담이 있는 AI가 미국과 한국 지수를 끌고 가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수나 업종 ETF로 분산 투자해서 계속 분할 매수하고 그때그때 리밸런싱을 해서 리스크를 계속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러 ETF로 분산 투자해서 이 현금 흐름까지 노렸으면 하는 게 2026년 그런 방식이고 비록 이제 2025년에 대책이 나왔지만 이런 ETF의 투자의 모든 것에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있잖아요. 본인의 성에 맞게 좀 맞춤형 ETF로 설계하셔서 올해도 행복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수투자 기본이라고 했는데 원래 주식 시장의 기본은 배당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PER이나 PBR, PSR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기업의 목표 주가를 선정하잖아요. 원래는 미국 기업 중심으로 해서 배당금이 나오고 우리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눴을 때 배당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역산해서 배당금을 주는 기업의 어떤 그런 체력을 바탕으로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게 가장 주식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교과서적인 얘기보다는 제 포트폴리오 100%가 다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나 배당 ETF. 저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태평양 건너 있는 기업 혹은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그 기업을 모르잖아요. 그 기업 열심히 일하는 걸 간접적으로 알지만 배당도 주지 않는 기업을 우리가 믿기는 솔직히 어렵죠. 사실 배당을 준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뭐 이렇게 주변 이웃, 불우이웃들 돕고 이렇게 하실 때 금액을 딱 하고 매달 빠져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담겨 있을 때고 내가 어떤 그런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 그게 그런 남을 돕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 기업들이 주주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기업의 체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건 배당급이죠.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안정 성향이라면 당연히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셔야 되고요. 기술이 있다면 배당락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주가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배당락 때 이미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을 더 노리려고 일부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도 하죠. 폭락장에서 ETF 추가 매수 전략이 유리할까요? 대표님께서는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폭락장은 뭐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비를 맞아야죠. 뭐 우산을 갖고 있으면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폭우가 오면 결국엔 졌거든요. 결국 주식시장 이런 투자 세계에서는 전략을 짜는 이유가 바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미리 피해놓으면 좋겠죠. 근데 미리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숨을 곳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락장일 때는 금에 굉장히 위험 자산들이 어려울 때는 금이나 예적금으로 도망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업종이 좋을 때는 이쪽으로 와도 되니까 제가 아까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 시장은 고점을 회복하는데 4년이 걸렸잖아요. 코로나 때는 한두 달밖에 안 걸렸고 그 기간 점점 짧아지는데 이유는 통화 가치 하락과 기업의 강력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폭락이 왔을 때 장기 투자자들은 선물 같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 투자가 돼 있는 사람은 폭락장을 박앤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가 아니고 블랙 프라이데이로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그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만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지 않을 때는 또 다른 핑계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투자를 안 할 좋은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또 늦춰지게 되니까 폭락장 오기 전에 투자라는 좀 말도 안 될 모순적인 말을 주변에 하곤 하는데 그래야지 사실은 투자금 더 이렇게 투자하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 들어간 얘기입니다.